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대규모 해킹 사건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 대응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로 종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시끄러운 이런 상태입니다. 해킹. 과거에도 해킹 사건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부쩍 이 해킹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뭔가 해킹을 당했다고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었는데, 과연 이 해킹이 왜 일어났고, 그렇다면은 이 해킹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해결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기보다는 좀 심층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겠고, 지금도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파이코인 해킹 관련 문의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안녕하세요, 리에이스님. 지금까지 파이코인 구절을 A4 용지에 적어두고 제 브라우저 또한 지문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금일 새벽 2주 간격으로 락업하던 물량을 100개 넘게 조금 남겨둔 후에 1년 락업으로 설정을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주소로 코인을 빼갔더라고요. 지갑의 이동 수량을 보니까 락업 거는 주소에서 오류가 생긴 뒤 코인을 빼갔다. 스크린 자료 첨부드리니 확인 부탁한다 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뭐 이렇게 97개를 빼갔다, 약간 이런 거겠죠. 97개를 이렇게 빼갔고, 기존에 뭐 945개 락업이 걸려 있었고, 뭐 쭉 내용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리고 7.9개도 또 빼갔어요. 어디론가, 그죠?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보면은 뭐 803개 이거 락업 걸려 있는 걸 계속 락업을 이렇게 쭉 걸다가 뭐 빼갔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빼갔다. 어쨌든 요약은 빼갔던데, 좀 이상한 건 뭐냐면은, 일단 이분은 뭐 어디론가 탈취를 당했다 이 주장을 하는 거겠죠. 근데 본인이 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이걸 훔쳐갔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다음 내용 볼게요. 제가 해킹 당한 거 맞죠?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문의드립니다. 오픈 메인넷이 된다는 기쁨에 지갑 열어보기로 했는데 잔액이 0파이래요. 근데 전 보내지도 않은 파이가 저 주소로 보내졌더라고요. 해서 영상 해킹에 대한 많은 영상 보았지만 제가 이렇게 당할 줄이야. 락업이 풀리면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저 파이마저 해킹 당하면 어쩌죠?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뭐 화가 나서 진정이 안 된다.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정말 많아요. 정말 한두 명이 아니라 진짜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209개 한순간에 다 털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일단 그 다음 내용까지 한번 보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유튜브 보다가 해킹 관련해서 나오고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지갑에 들어가 보니까 어제 낮에 다 털렸다. 자기는 마이그레이션 된 게 1500개가 좀 넘었는데 사용 가능하던 잔액이 777개였는데 다 털렸대요. 노트에 적어서 보관을 했고 지문 등록할 때만 사용했는데 어떻게 털렸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3월 2일에 락업이 풀리는데 그것도 털린 것 같은데 막을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777개를 털렸고 이제 반 50% 이제 락업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죠? 777개가 이렇게 털렸다라는 이런 슬픈 현실. 그래서 이렇게 뭐 트랜잭션도 나름 이렇게 뽑아놨는데 저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해킹과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2023년도, 2022년 후반부터 해서 23년 초반이 맞을 거예요. 23년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킹을 당했다, 코인이 탈취됐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창 제가 보여드린 이 카톡은 실제 저도 이 카톡방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창 23년도에서 23년도 8월에서 9월경에 이미 국기 게임에 대한 의심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해킹과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당시에 국내 모더님들하고 PIC 팀 그리고 인플루언서 몇 명 참여한 조사대가 구성이 되었고, 조사한 결과 10대 명 정도 돼요. 10대 명이 좀 안 됐나 그런데, 조사한 결과 스캠 사이트 등 각종 피해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예방 조치를 한 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다운 조치가 되었다라든지, 당연히 저도 여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들을 다 알 수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게 되게 비밀리에 진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 알면은 또 해커들이나 누군가들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좀 이상한 또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아무런 표도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게 맞았고 예방 조치를 한 바가 있었는데, 뭔가 결론은 뭐였냐면은 국기 게임만으로는 뭔가 해킹을 당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다라는 그 공식 발표를 했던 바가 있었어요. 이게 당시 2023년도 8월달 그 전부터 해서 한창 이 조사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뭐 이 당시에는 또 유명 인플루언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에는 국내 모더님들도 좀 있고 했어요. 근데 누구라고 제가 밝히진 않을 겁니다. 조사대라는 명목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23년도 9월 1일에 이 당시에 공지가 났던 거는 국기 게임할 때 테스트 파일을 보냈고 이걸 통해서 약간의 해킹을 당했다. 이런 것들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했는데 테스트 파일을 보낸다고 비밀 구조를 탈취당하지 않습니다. 허위 주장은 그만해주세요 라는 명확한 히어로 모더님의 그 공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9월 1일 바로 이 내용이 나왔는데 저분 주장은 테스트 파일을 보냈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원론적으로는 잘못된 주장이다. 테스트 파일을 보내고 안 보내고가 아니라 비밀 구조를 노출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위험하느냐 위험하지 않느냐였어요. 국기 게임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PIC 팀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기 게임에서 통해 유출을 됐다는 증거나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 무엇이든 최소한의 근거나 뒷받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주장을 해라. 잘못된 정보는 모두에게 공포감만 조성해줄 뿐이라는 당시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이제 공지가 나왔던 내용을 보면 국기 게임에 대한 논란이 야기된 이유라는 내용으로 설명이 있었는데 자, UTL 보너스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국기 게임을 이제 이용하기 시작했고 계정 연동을 해서 지갑 로그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파이코인 공식 지갑으로 바로 이동해서 비밀 구조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비밀 구절 노출의 문제는 없었으나 몇몇 분들의 비밀 구절 입력 방식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를 했었고 우려되는 분들을 위해서 지문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라는 안내를 한국 모더님들이 진행을 했었어요. 이후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됐고 몇몇 분들이 파일을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것이 해킹이라는 잘못된 표현으로 확산이 돼서 비밀 구절 노출이 어디서 됐는지 서로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국기 게임에 대한 의심의 말이 확산되어 루머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확산돼서 PIC 팀이 파일을 탈취당한 분들과 면담을 하였고 트랜잭션 등을 조사했으나 국기 게임으로 탈취되었다는 그 어떠한 증거나 정황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곳의 비밀 구조를 노출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코어 팀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국기 게임에 대해서 연관성이 없고 파일을 국기 게임으로 탈취를 당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설명들로 종결이 났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해킹 사건에 대한 해킹 나는 해킹 당했어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는 분들이 다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뭐 어제도 루머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공식 라인으로 나가는 공지 이외에는 절대 믿지 마라. 절대로. 그리고 본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본인 생각이 진실인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특히 특정 유튜버가 버그로 수량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전에 이 방에서 그것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파이 수량은 추정치다 해가지고 이 버그로 늘릴 수 있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밀 구절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킹 불가능합니다. 이곳에 공유되는 내용들 꼭 공부해두세요. 그리고 돈 주고도 얻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나이가 많아서 혹은 적어서 모두 핑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정을 일일이 봐주지 않는 게 바로 코어팀이고 이 당시에 24년 9월 27일 히어로 국내 파이 모더님이 공지를 했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뭔가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래 이제 당시에 모더님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공지를 했고 국기 게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해킹을 왜 당했어? 나는 파이 왜 해킹 당했어? 뭔가 보안이 철저하지 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서 제가 해킹 관련해서도 정리를 많이 해왔어요. 자, 첫 번째 사기, 사칭, 스캠 사이트의 비밀 구조를 적은 경우예요. 에어드랍이나 사기 이벤트의 비밀 구조를 적었고 여러분들은 314 파이 지급, 628 파이 지급 요즘에 이런 거 이벤트 정말 많이 나오죠. 거기에 파이 소량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아니면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밀 구조를 입력한 경우 이제 이게 각각 다른 경우인데 요거 비밀 구조를 적는 거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뜨는 그 파이 에어드랍 있죠. 그 에어드랍에다가 여러분들이 비밀 구조를 갖다 입력을 한 경우인데 그게 마치 코어팀에서 제공하는 파이 브라우저하고 화면이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그냥 코어팀에서 진행하는 거네 하고 입력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제재를 왜 안 하냐 이제 이런 핑계가 돼버리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네이버가 있는데 네이버 사이트 가짜 나오면은 그 가짜에다 입력하는 거 여러분들 사정이지 네이버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잘못을 한 거겠죠. 자, 두 번째 파이가 소량 들어왔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지갑 월렛이 있잖아요. 여기에 갑자기 0.0000 몇 파이를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0.314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줘요. 그 다음에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서 그 링크를 누르게 돼 있는데 그 링크를 눌러서 여기서 또 비밀 구절로 또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입력을 하면은 또 해킹을 당하는 이런 경우에 해킹이라기보단 파이를 털리는 경우예요. 자 그리고 그 외 파이 체인몰 등의 기존 사이트에 대한 사칭 사이트들 마치 파이 체인몰 같이 사이트는 만들었는데 가짜 사이트라는 거. 그래서 그 사이트가 만들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점은 다 파이 앱에서 트는 진짜 앱이라고 주장을 하거나 코어팀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뻐득뻐득 우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 세 사람들 다
공통점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 메일 해킹인데요. 요새 이제 메일로 빈번하게 해킹 관련해가지고 메일들이 많이 들어와요. 특히 도메인 쪽에 .ru가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러시아발 메일이 정말 많아요. 계정 탈취 시도를 하기 위해서. 주로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뭐 등등등 여러 공공기관 사칭을 하는 피싱 사이트 이렇게 로그인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특허청도 나오긴 하고. 이후에 메일 계정을 입력하면 즉시 해킹을 당해서 메일로 보관하던 비밀 구절이 털어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갑을 만들 줄 몰라서 비밀 구절 대신에 만들어준 사람이 탈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기억도 못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탈취하고 아니라고 할 이유도 액션을 연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기꾼이죠. 진짜 사람들 등쳐먹는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은 알아서 본인들의 지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해결하거나 뭐 손절을 하거나 뭐 고소고발을 통해서 그 사람을 특정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와이파이 해킹인데 이제 작년까지 공용 와이파이가 이제 있다가 요즘에는 없어졌어요. 물론 공용 와이파이가 없어졌다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카페나 이런 데서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밀번호들 아직 여전히 있죠. 그런 걸 통해서도 해킹을 당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해킹을 당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로 해킹을 당하는 경우는 정말 낮다. 근데 이런 걸로 비밀 구조를 가로채갈 이런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제 카톡 해킹입니다. 카톡 인증이나 뭐 경품을 하는 내용으로 해서 본인 계정을 로그인할 수 있게 그 계정, 여러분들의 메일 주소, 아이디, 그렇죠, 이런 거하고 비밀번호를 제공을 해주면 여러분들한테 문화상품권, 뭐 아이폰 등등등 여러 가지를 경품을 주겠다는 경품 이벤트를 가장한 사칭 해킹 이런 것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카톡을 아예 사용을 못 하는데 아예 사용을 못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적혀있던 뭐 나한테 그냥 카카오 메시지 1대1 한 거 있죠. 1대1 내용을 한 거. 그것들 다 살펴본 다음에 모니터링해서 해킹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로 이제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아니 거의가 아니라 못 봤다고 봐야 돼요. 여기다 비밀 구절 넣은 파이온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200에서 300만 명 정도가 한다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카카오톡으로 해킹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은 저는 못 봤습니다. 자, 여섯 번째, 휴대폰 해킹, 휴대폰 자체 해킹인데 보통 이제 보이스 피싱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특정 프로그램이 깔면 거기에 특정 프로그램이 깔리면서 거기서부터 해킹이 시작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있던 정보, 기록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모두 다 해킹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정보들을 해킹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의 클립보드 당연히 해킹을 당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곤란한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여기는 파생해서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추가적인 휴대폰 해킹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휴대폰 어디에요? 데이터 복구 센터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갖다 팔라고 그냥 갖다가 냈는데 갖다 냈을 때 그 악의적인 사람들이 얘가 파일을 하는지 확인해 봐야지. 파일을 하네? 그러면 이거 다 해킹 시켜야지 해서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이나 자료를 싹 다 빼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탈취를 시도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게 비밀구절 탈취라는 것들이에요. 그죠? 해킹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해요. 그죠? 해결 방법은 유일한 해결 방법과 다음 방책, 이게 이제 최선일 수밖에 없는데 시나리오를 좀 적어드릴게요. 내가 해킹을 당했거나 타 사이트에 비밀 구절을 입력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럴 때 거의 가망성이 없는 시나리오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 락업이 해제되는 시간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보통은 이런 사람들 락업 100% 걸거나 90% 걸거나 아니면 50% 걸거나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뭐 25% 간혹 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걸었을 때 여러분들이 락업에 걸려있는 수량 외에 나머지 수량들은 이미 해킹을 당하고 털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락업에 걸려있는 건 아직 그 지갑엔 유효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라도 찾을 방법이 없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가능성 거의 0.0001%에 가까워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락업을 걸린 그 수량들 있죠. 자물쇠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 자물쇠를 눌렀을 때 몇 년 몇 월 며칠 뜨는 게 봐야 돼요. 예를 들면 25년 5월 28일 19시 30분 23초에 이렇게 락업이 해제된다라는 표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들어가요. 19시 30분 23초에 맞춰서 빠르게 들어가서 락업 해제가 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다른 지갑으로 옮겨야 돼요. 이게 이제 본인의 파일을 빼가려는 사람들은 이미 자동화 작업, 프로그램을 다 돌려서 해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해킹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락업이 해제되고 얼마 안 있다가 해킹을 당하는데 그 시간이 보통은 1분 내로 다 빼가게 돼 있어요. 물론 긴 사람은 또 5분 있다가 빼가는 사람도 있고 3분 있다 빼가는 사람도 있고 0.1초 있다 빼가는 그냥 바로 빼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 10초 있다가 빼가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진짜 뭐 1초만 아니면 최악의 경우만 아니면 조금의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 경우는 진짜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다 자동화 걸어서 빼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진짜 알람 맞춰서 기억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파일을 살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확률이 낮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진짜 프로그램보다 빨리 운이 좋아가지고 파일을 옮기는 것이라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락업에 걸려있는 수량 1차분 지금 여기 락업 걸려있는 것들은 이런 건 포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갑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체크리스트 3번과 6번을 연동한 다음에 우리가 1차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2차 분이 나중에 들어올 거잖아요. 그 2차 마이그레이션 분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지갑에 들어올 수 있게끔 파일을 조치를 해놔서 받을 수 있게끔 해놔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락업 걸려있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 딱 풀리는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빠르게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거, 이게 상당히 행위상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파이코인 팀 자체의 보안이 약해서 본인의 비밀 구절이 해킹당했다라는 표현은 부적절해요. 본인이 관리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갑에 로그인을 해서 파일을 훔친당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메타마스크나 지갑, 뭐 카이아 지갑 또는 막 많잖아요. 그런 지갑들에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털렸을 때 그 개발사에 문의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중앙화 거래소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갑에 대해서는 늘 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해킹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해킹을 당했다 하는데 그거 여러분들 지갑 구조를 누가 여러분들의 비밀 구조를 다 털어가지고 해킹을 해서 여러분들이 파이가 털린 게 절대 아니다 라는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도 한번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